안녕하세요. 이곳에서 시댁 이야기를 종종 읽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 이야기들을 읽으면서 더 몰입이 되는 이유는 시댁 때문에 결국 이혼을 맞이한 경험이 있기 때문이죠. 최근에 아기가 장애가 있다고 판명이 되었는데 그걸 다 며느리 탓으로 돌리는 시어머니의 이야기를 듣고 제 이야기도 좀 해야겠다 싶어서 이렇게 글을 쓰게 되었네요. 참 별의별 시어머니가 많은 것 같네요. 시어머니가 아주 처음부터 본색을 드러낸 건 아니었습니다. 연애 시절 만났을 때에는 저에게 선물도 사주고 손도 잡아주시면서 따스하게 대해주셨죠. 천천히 이빨을 드러냈다고나 할까요? 첫 명절에는 가도 저는 부엌도 들어가지 않고 음식도 하지 않아도 될 정도였고 안부 전화도 바라시는 듯 하지만 강요하지는 않으셨죠. 시댁에 가끔 가면 밥도 해주시고 설거지 이런 것도 못하게 하시면서 본인이 하시려고 하길래 그래도 괜찮으신 분인가 보다 생각하기도 했습니다. 여기서 그래도가 붙는 것은 한 번씩 말로 상처를 받기 때문이었죠. 처음 어머니 댁에 인사를 갔을 때 저에게 좋은 말씀도 많이 해주셨지만 내리에 박히는 말이 있었습니다. 우리 아들 정말 잘생겼지? 너는 복 받았다. 인물이 좋으면 어디 같이 다녀도 자랑스럽지. 그리고 종종 우리 아들 자취하는 데 가서 빨래도 해주고 밥도 해주고 그래. 알았지? 본인은 웃으라고 하신 말씀일 수도 있는데 결국 진심인 거죠. 제가 웃으며 얼버무리니 혹 화답까지 받으셨거든요. 그 뒤로 상처받는 말이 갑자기 툭툭 튀어나오듯 무방비 상태에서 제 마음의 비수를 꽂았습니다. 결혼식 당일에는 샵에서 저희 친정 엄마에게 평소에 우리 집에 가서 청소도 해주고 빨래도 해주고 반찬도 해주세요. 사위 사랑은 장모 사랑이라던데 그러셨다더라고요. 그놈의 청소, 밥. 결혼식 당일에 사돈 되실 분에게 그런 말씀을 하셨다는 거에 저희 친정엄마도 당황하고 기분이 좋지 않으신 듯 했습니다. 하지만 딸이 시집가는 당일이기도 하고 아무래도 조심스러운 마음에 그날은 그렇게 넘어갔죠. 그리고 제 성격이 살가운 성격은 아닌데 어머니가 한 번씩 어머니 친정 쪽 조카 며느리 이야기를 하면서 비교를 하더군요. 걔는 그렇게 싹싹하게 하는데 이제 네가 막내니까 더 싹싹해야 된다고 하셨습니다. 한 번은 저희 친정집에서 저희 아빠가 농사 지어주신 나물, 마늘종을 신문지에 상한다고 싸주시면서 사돈을 챙겨드리라고 주신 적이 있습니다. 엄청 좋은 건 아니지만 그래도 정성스레 키운 농작물을 나눠먹는 거에 약간의 반응만 해주시면 될 것을 그걸 보고 하신 어머니의 첫마디가 신문지에 쌌네. 신문지에 싸면 암 걸리는데 였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자마자 좀 기분이 나빴는데 계속 그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심지어 남편 카톡에 저희 친정아빠가 주신 나물에서 신문지 냄새가 난다 좀 그러시는 카톡을 보면서 너무 화가 났습니다. 남편한테 그 카톡을 봤다니까 어머님 가족분들이 암에 걸려 돌아가신 분들이 많으셔서 그런다고 이해가 간단 말에 화나도 그래 가족이 암으로 돌아가시면 되게 민감하실 수도 있겠다는 생각에 수긍하고 넘어갔습니다. 그리고 몇 달 만에 어머니 댁에 갔더니 밥을 해주더군요. 너무 감사히 잘 먹고 나왔는데 반찬을 꺼내주면서 저에게 너희 집에서 준 거다 하는데 사돈 댁도 아니고 너희 집이라는 말에 너무 마음이 상했습니다. 그런데도 남편은 그게 왜 화날 일이냐라고 하대요. 사돈 댁이라는 호칭이 있잖아요. 왜 그런 말 대신 너희 집이라고 하셨을까요? 그런 말에 마음 상한 저를 예민하다고 생각하는 남편 때문에 또 엄청 싸웠죠. 그리고 어머니가 남편한테 왜 이렇게 탔느냐, 선크림을 바르고 다니느냐는 말에 제가 너무 하해서 남편이 타 보이나 봐요 라고 했고 남편도 요즘 햇빛 볼 일이 없다고 일부러 햇빛 보러 나갈 때도 있다고 이야기를 하며 은근히 제 편을 들어주었죠. 근데 그 말에 어머니가 기분이 상하셨나 봐요. 그러고 이틀 뒤에 어머니께서 저한테 자신보다 남편을 먼저 생각하고 라는 카톡이 왔습니다. 그걸 보고 남편한테 어머니가 나한테 자신보다 남편을 먼저 생각하라고 하는데 이렇게 보내고 저는 뭐라고 답해야 할지 몰라 답장을 안 했습니다. 그러고 남편이 퇴근하고 너무 무겁게 이야기하기 싫어서 어머니 이런 카톡이 왔는데 나한테 이런 말씀 안 하시게 이야기해줬으면 좋겠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남편이 너무 화가 난다고 하는 거죠. 일단 넌 다른 며느리들처럼 하지도 않을 뿐더러 우리 엄마는 너한테 큰 거 바라지도 않는데 이런 말 하나도 듣기 싫냐면서 그리고 이런 말 안 하게 해달라는 그 말에 너무 기분이 나빴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내가 왜 이런 말을 하시냐 했더니 그 선크림 이야기를 하면서
제가 너무 하해서 남편이 타보이나 봐요. 이 말에 너만 생각하는 이기적인 말로 들이셨나 보다 이러더라고요. 그리고 한다는 말이 이 말을 자기도 옆에서 듣는데 제가 하얗다는 걸 호감을 사고 싶어 하는 것처럼 들렸다네요. 제가 봤을 때 남편 하나도 안 타고 원래 피부여서 그렇게 말한 거였는데 그리고 뭐라고 답장해야 할지 몰라서 답장 안 했다는 거에도 너무 화가 났다네요. 그래서 그 부분은 인정한다고 내가 잘못했다며 답장을 뭐라고 해야 할지 몰라서 답장을 못했는데 이 부분은 오해를 풀겠다고 했죠. 사실 지금 생각해보면 이 부분도 바보 같지만요. 아무튼 그래서 어머니랑 이야기를 해야 할 것 같아서 전화를 드렸습니다. 제가 제대로 된 해명을 하지 않으면 어머니는 절 계속 남편 안 챙기는 이기적인 며느리로 생각하실 것 같아서요. 그래서 아침에 전화드리면서 어머니 통화 가능하시냐고 그러니까 대뜸 왜? 내가 그런 말해서 섭섭하드나? 라고 하시더군요. 그래서 제가 안 그래도 남편이랑 어머니께서 이 말씀을 왜 하셨을까 이야기를 해봤는데 선크림 이야기를 하더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어머니가 서로 챙겨야 하는데 내가 보기엔 아들만 너를 너무 챙긴다. 그에 반해서 넌 우리 아들을 너무 안 챙겨. 아무래도 내가 보기에는 너 좀 공주병이 있는 것 같다. 이렇게 말씀하시고는 끊어야 된다며 끊으시더라고요. 제가 말씀드려야 할 말 하나도 못하고 그렇게 끊었습니다. 공주병 며느리에게 공주병 오해를 풀려고 한 전화가 뭔가 더 불쾌하기만 했습니다. 결국 저는 이 선크림 사건 이후로 시어머니가 보통 사람이 아님을 느꼈고 그때 모든 걸 내려놓게 되었습니다. 정말 도리만 하자 싶어서 기본적인 것만 하기로 선언을 했고 남편은 엄청 불쾌했지만 그럼 친정에 너도 똑같이 하라고 하고 강행을 했습니다. 연락을 안 드리자 불만 전화가 쇄도했지만 무대형으로 일관하며 남편에게 떠넘기기 시작했고요. 그러다가 제가 이 사건이 일어난 지 석 달 만에 임신을 하게 되었고 임신으로 인해서 분위기가 좀 무마되며 남편도 저를 더 신경 쓰는 듯 했죠. 그리고 어찌저찌 시간이 흘러 임신 37주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산부인과에서 아기가 3.4kg이라고 하고 조금 내려왔다고 빨리 나올 것 같다고 해서 출산 준비하고 기다렸죠. 다행히 37주까지는 쑥쑥 크던 아기는 더는 크게 자라진 않았지만 내려오진 않았습니다. 예정일이 일주일이 지나도 애는 내려오지 않았고 자연주의 출산병원이라 수술은 권하지 않고 열심히 운동하라고만 했습니다. 정말 아침을 먹고 1시간, 점심 먹고 1시간, 저녁 먹고는 남편과 2시간씩 산책을 하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41주 5일 만에 갑자기 진통이어서 병원을 갔는데 아기가 탯줄을 감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사실 제왕절개는 생각도 못하고 있었는데 결국 수술을 하게 되었죠. 이럴 줄 알았으면 일찍 할 걸 한 달을 얼마나 고생했는데 싶고 생각지도 못한 상황에 많이 무서웠습니다. 남편도 저도 두 손을 잡고 울기도 하고 마취 깨고 한참 울었습니다. 게다가 아기는 태어나자마자 황달이 심해서 대학병원으로 가버리고 제가 너무 정신이 없는 와중에 예상치도 못한 일들이 막 생기니 멘탈이 나가더라고요. 그 와중에 시어머니 반응이 정말 과간이었습니다. 수술한 것도 모자라 어떻게 했길래 아기가 황달로 대학병원에 입원했느냐고 난리를 치시더라고요. 그제서야 정말 본색을 드러내나 싶었습니다. 어떻게 저한테 저런 말을 하나 싶어서 정말 치가 떨리고 너무너무 서운했어요. 고생했다고 손을 잡아주지는 못할 망정 모든 게 제 탓이라니요. 심지어 저에게 삿대질에 눈 크게 뜨면서 소리까지 지르셨습니다. 너 지금 남들 다 낳는 손주 건강하게 낳는 게 뭐가 그리 어려워서 이 사다를 만들어? 너 내 손주 잘못되면 어쩌려고 이래? 너 내가 공주병 행동할 때 알아봤는데 또 네 몸만 생각하고 공주같이 굴었지? 그리고 네가 뭘 잘했다고 몇백만 원 주고 산후조리원에 가냐? 아주 황실에 공주가 납셨다. 나는 요새 무통이니 뭐니 하는 거 하나 없이 자연으로 아기 건강하게 잘 낳고도 산후조리니 뭐니 이런 유세 떠는 행동 하지도 않았어. 하시며 난리를 치시는데 그동안 저 본색을 숨긴다고 얼마나 힘드셨을까 싶어서 사람이 무서워지기까지 했습니다. 저희 친정엄마 조리원에서 그 이야기를 들으시고 너무 기가 막혀서 결국 시어머니랑 소리 지르며 싸웠고요. 그렇다고 그거 시댁에서 준 거 아니거든요. 친정에서 조리하라고 도와주신 거였습니다. 친정엄마가 내 돈으로 내 딸 몸조리 시킨다는데 네가 뭔 상관이냐고 더 소리 지르면서 내쫓았습니다. 안 그래도 아픈데 몸도 회복 안 된 상태에서 아기 출산을 축복받기도 전에 이런 일이 생기니 정말 너무 힘들더라고요.
안 그래도 아기가 아프니 엄마로서 죄책감이 들어 죄인 같았고 힘들었는데 시어머니의 말은 정말 비수가 되어서 제 모든 몸을 찌르는 것 같았습니다. 남편도 놀래서 미안하다고 하고 시어머니와 저희 엄마 사이에서 불려다니고 애기 입원한 병원에 왔다 갔다 하고 저도 챙기고 하느라 제정신이 아니었습니다. 그래도 본인이 제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다 봐왔기에 저에게 미안하긴 했겠죠. 그 와중에 전몸살도 심하게 와서 마사지를 받고 초유 보관해놓고 모유 먹일 준비하고 있는데 아기가 퇴원해서는 모유를 거부하더라고요. 결국엔 단유를 하고 분유를 먹이게 되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저희 친정엄마랑 싸우고 난 뒤에는 남편하고만 연락하고 지냈는데 단유한 거 가지고도 엄청나게 뭐라고 했었던 모양이에요. 신경 쓰고 싶지 않았어요. 저와 아이만 신경 써도 부족한 시간에 시어머니의 막말들로 아파하고 싶지 않았고 시댁과는 영 끊겠다 남편에게 말했죠. 조리하는 내내 악몽으로 시달렸고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몸으로 오는지 회복도 더디더군요. 그리고 한 달쯤 지나 회복세를 보이고 있을 때 상황을 보니 남편은 시댁에 계속 아기 사진을 보내고 있었더라고요. 그리고 아기 100일이 되었는데 굳이 저희 집에 오시겠다 하더군요. 남편은 이번 기회에 엄마도 사과하려고 하는지 자꾸 오려고 한다면서 한 번만 눈 딱 감고 넘어가면 안 되겠냐 하더군요. 사실 저는 100일 챙길 생각도 없었는데 시어머니 성화와 남편의 부탁에 알겠다고 하고 말았습니다. 사과하려고 그러시는 것 같다는 말에 그래도 그 말은 진작에거니 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망설여졌지만 남편을 봐서 결국에는 오시라고 했죠. 그런데 꼭 친정 시댁 사진을 같이 찍고 싶다고 하시는 겁니다. 친정 부모님은 시어머니 만나기 싫어서 나를 따로 잡았는데 시부모님이 갑자기 당일에 날짜 변경하시는 바람에 결국 같은 날에 시부모님을 부르고 친정 부모님도 불렀습니다. 아기한테는 좋은 날이니 친정 엄마도 얼굴은 구르셨지만 이해하고 넘기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냉랭한 분위기에서 사진을 찍게 되었습니다. 제 동생이 사진을 잘 찍어서 동생이 사진을 찍었고요. 그런데 알고 보니 시어머니는 본인 편이 되어줄 시아버지 데리고 친정 엄마한테 훈계하러 왔더군요. 사돈님이 얼마나 어려운 사이고 며느리 친정 부모가 감히 함부로 말했다며 이러니 딸이 뭘 배웠겠느냐며 하면서 막말을 하더라고요. 진짜 왜 그렇게 백일상에 집착하나 했더니 어떻게든 분풀이를 하려는 거였습니다. 당연히 애기 백일 잔치가 개싸움으로 번졌죠. 자연분만 못한 것도 모자라 아기는 황달에 모유도 못 먹이고 이게 제대로 된 친정 부모였으면 와서 사죄했어야 된다며 개소리를 찌꺼리며 날뛰는데 진짜 미친 사람인 줄 알았고요. 친정 엄마한테 불효한 죄 저희 아이 100일을 엉망으로 만든 거에 너무 화가 나서 울면서 뜯어 말리는데 시아버지는 상황이 공교롭게 아기한테 안 좋게 흘러가서 유감이지만 며느리 탓이 아닌 건 안다며 사돈께 죄송하다고 하시며 시어머니를 끌고 나갔습니다. 남편은 시어머니를 말리며 같이 큰 소리를 내다가 시아버지랑 같이 끌고 나갔고요. 나갔다 들어와서 친정 부모님께 죄송하다고 말씀은 드렸지만 친정 아빠가 딱 한마디 하셨습니다. 아무리 죽을 만큼 사랑한 또 내 부모 모욕하는 사람이랑 가족으로 지낼 수 있겠나? 라고 물으시니 남편도 아무 말 못하더군요. 저도 정말 너무 화가 나서 짐을 챙기고는 이혼 절차를 밟을 건데 합의하겠느냐고 아님 소송 걸래 물으니 남편도 더 이상 붙잡지도 않고 먼저 변호사와 상담해보겠다 하더군요. 저 그렇게 이혼을 했습니다. 알고 보니 출산하고 시어머니가 난동을 피울 때 친정엄마와 함께 왔던 동생이 녹음해놨었고 100일 때도 녹음해놨더군요. 그리고 시어머니랑 저랑 주고받은 카톡 메시지도 저는 다 지우고 없는데 예전에 동생한테 보내줬던 거 다 캡처해서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현재는 그거 아니어도 남편이 진 명의 변경해 주었고 양육비도 150만 원씩 보내주고 있습니다. 그 후로 8년이 지났어도 2주에 한 번씩 주말에 집에 와서 같이 시간을 보내던가 둘이 놀이공원을 가거나 유학 카페, 동물원 가고 그래요. 처음에는 남편과 아이만 만나면 혹시 시부모님 보여줄까봐 걱정이 돼서 집으로 오라고 했던 건데 남편도 보여주고 싶지 않대요. 본인도 마지막에 시어머니가 그렇게 진상을 부리면서 너무 충격을 받았고 재혼도 안 하고 혼자 오피스텔에서 살고 있습니다. 가족들도 어디 사는지 모르고 연락도 안 하고 아주 가끔 생사하기만 한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엄마한테 복수하면서요. 그리고 이혼할 때 저한테 그랬습니다. 결혼 생활 동안 제 편 많이 못 들어줘서 미안하다고. 다 용서가 되진 않지만 어느 정도의 응어리는 풀리더군요.
현재 저도 딱히 재혼 생각은 없고 중간에 호감이 있었던 사람은 있지만 연애로는 발전하지 못하겠더라고요. 남편과는 이혼해서도 너무 편하게 잘 지내고 있어서 가끔은 이혼한 게 아니라 주말 부부인 것 같다는 생각을 할 때도 있을 정도예요. 어쨌든 이혼을 생각하시는 분들 더 험한 꼴 보지 마시고 이혼하시는 걸 추천합니다. 남편이라도 제정신이면 모를까 남편이 머저리이면 결국 이혼만이 답일 수 있습니다. 행여나 제가 이혼 안 하고 그대로 살았다면 지금쯤 어찌 되었을까 상상만 해도 정말 끔찍합니다. 모두 용기를 내세요. 댓글. 결혼을 할 때는 가족들의 성격이 어떠한지 보고 신중하게 결정을 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아 보이네요. 환경, 직업, 경제력도 물론 중요하지만 가족 중에서 싹 수 없고 아무리 시어머니 시아버지라고 해도 며느리나 며느리 가족한테 예의 없게 말버릇이나 행동하는 건 절대 용서 못합니다. 가족들 중에 싹 수 없는 사람이 있다면 손절하세요. 오늘 제가 준비한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오늘도 낭만캐스터와 함께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